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죠? 2차 전지들이 이제 급등하지 않아, 크게 그렇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써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가 올라오기 전에, 미국의 이제 그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환율도 따라서 급락할 거고,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어제 그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둔화가 되는 게 확실해졌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인상 그 사이클은 끝났고, 이제 내년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거냐로 지금 관심이 또 바뀌었습니다. 말이 참 많이 바뀌었죠, 그죠? 지난달만 해도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금리를 인하를 하고 여러 번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항상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털고 가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 나왔어요. 주식시장은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눈치만 보고 시간 끌 때가 아니라 빨리 주식을 더 사셔야 돼요. 더 사셔야 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그 종목들도 체크를 한번 해야 되고, 물타기 할 게 있으면 물타기 하셔야 되고, 반등 나올 때 교체를 해야 될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큰 돈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잘 보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춥다고 이제 한겨울 되면 좀 이렇게 약간 좀 깔아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동안 안 나왔던 산타랠리가 이번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번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산타랠리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뭐 저출산 관련주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기로 했었죠, 그죠? 네,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 한동훈 테마주, 특히 이제 뭐 노을이라든가 특히 뭐 태양금속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어제 얘기했던 오리콤도 꽤 올라왔고, 한동훈 테마주가 잘 만들어 놓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그쪽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이 많겠죠, 그죠?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양쪽 다 2% 전후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 근데 이게 시초가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시초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날 만큼 오늘 아침에 한국 증시가 크게 급등 출발을 했고요. 마감도 뭐 잘한 거죠. 코스닥도 보시면은 시초가에서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 출발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아이고 뭐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렇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초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 출발했던 뭐 에코프로 같은 이제 2차전지주들은 끝날 때는 거의 다 내려와서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그쪽이 내려가도, 자 보시죠. 네. 2차전지 관련주 몇 개 보죠. 잠깐만요. 네. 에코프로가 오늘 아침에 뭐 기세 좋게, 자 보시면은 8% 급등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플러스 1%로 끝났으니까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그죠?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면, 네, 이거는 오늘 뭐 여기도 이제 시작할 때 7% 엄청나게 급등 출발했지만 그대로 반납. 그래서 그냥 보합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지에 도움 없어도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네? 요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2차 전지에 끌려다녔잖아요, 지수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안 그래요. 이거를 대체해 줄 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제가 이제 반등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 해드릴 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고생은 이제 끝나신 게 맞아요. 큰 고생은 끝나신 게 맞고 주식시장이 바닥인 것도 맞고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네. 자,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 많이 올랐겠죠, 그죠? 자, 미국 증시가 어제 보면 다우지수는 네,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반등 나오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리더니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4%, 나스닥은 심지어 2% 이상 급등 마감을 했죠. 그냥 날라버렸어요. 갭을 굉장히 크게 띄워서 확 도망치듯이 갔는데 이 갭을 이제 그 뭐 영어로 뭐 run away 갭 그렇게도 얘기해요. 도망친다 막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우리 작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CPI죠. 저도 이제 전문가면서 회원들한테 이 CPI라는 지수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CPI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이게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 대비해도 낮게 나왔고 뭐 2년 그 이제 CPI 둔화율 상승률이지 CPI 상승률이 그 상승하는 그 율이 2년 내에 최저. 하여튼 뭐 이제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그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아예 대놓고 급등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 신고가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인하를 하겠군.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 때는 맨날 다 죽는 소리 하는데요. 시간 지나 보면 그 말들이 바뀐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언제였죠? 10월 전에 추석 전에 그랬잖아요. 이 얘기도 몇 번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10월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막 끌려 내려올 때 이유가 뭐였냐면 미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그거 헛소리였거든요. 솔직히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건 개소리였어요.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지만 그건 진짜 개소리 수준의 헛소리였거든요. 자,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지금은 쓸게요. 네, 그만큼 이제 완전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미국의 기준금리,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엔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했고 11월 달에 그죠? 11월 1일 동결을 선택했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월 달은 뭐였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을 되게 힘들게 했고요. 10월 달은 뭐였냐면 그거는 아닌데 고금리를 내년에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맞죠? 근데 이제 11월 달 되니까 어때요? 금리 동결. 근데 CPI 이제 딱 낮게 나오고 하니까 대부분 말이 바뀌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UBS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내년 3월 달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년 6월쯤이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또 바뀌었어요. 내년 3월. 3월이면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너무 잘 믿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아무튼 이제 CPI가 그렇게 좋게 나오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던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국채금리라고 했잖아요. 자, 짚어드릴게요. 이거 봐야 돼요. 자, 어젯밤에 하루 만에 미국 10년물짜리 국채금리가 4% 폭락했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 이제 캔디라인은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무튼 폭락했습니다. 10월 19일이 고점이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만큼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한 10% 떨어졌고요. 어제만 4%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떨어진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이거는 방향 잡은 거예요. 어디로? 이쪽으로 이제 방향 잡은 거라니까요. 이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거꾸로 가거든요.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10월 19일날 고점을 찍고 떨어지죠. 그러면 지수는 주식시장은 그 이후로 돌아서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걸 이제 라인 차트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금리예요. 미국의 국채금리. 근데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반대죠. 네. 아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떨어졌죠. 여기는 반대로 떨어지다가 확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 썩을놈의 저 2차전지들 때문에 시장이 교란돼 가지고 한참 애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하고 엊그제 얘기 많이 드렸지만 너무 이제 주식시장에 겁을 많이 주니까 개미들이 신용 쓴 사람들은 쫄딱 망했고 현금 넣어가지고 이제 주식하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객예탁금 다 빠졌고 신용도 다 빠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개미들은 겁을 먹어서 어디로 갔느냐? 아니야, 난 겁먹고 도망치지 않았어.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다른 주식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매일경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네.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네이버, 카카오 탈출한 개미들이 어디로 갔느냐? 2차전지 삼형제로 갈아탔다. 자,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3분기, 올해 3분기 소액주주 현황을 살펴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등 3사가 이제 그 100만 명이 증가해서 올해 국민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는 줄어들었다 이거죠. 21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게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22년 4분기니까 작년 말이죠. 그때 대비 자, 카카오는 자, 소액주주가 206만 명이었는데 193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105만 명의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었는데 96만 명으로 줄어서 100만 명을 이제 하향 돌파했다고 하죠. 그런데 힘드니까 버렸겠죠.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게 포스코홀딩스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해놨죠, 그죠? 그래프를. 자, 31만 명. 그 다음에 개인 그 지분은 여기 보시면 67%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76만 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 비중은 75%.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22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늘었네요. 3배. 엄청 늘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네?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버리고 일로 갔겠어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 갈아탄 사람들이 그냥 현금 넣어가지고 이제 이 포스코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2차전지주를 산 사람도 있겠지만 잘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67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7. 이게 뭐냐면 이제 소액주주 바로 안에 있는 건 소액주주 지분율인데 67%에서 포스코가 그죠? 75%로 늘어났대요. 근데 잘 보시면 31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근데 지분율은 전체 지분율로 따지면 8%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전체 지분율로 보면은 45%에서 49%예요. 그러니까 크게 안 늘었죠. 근데 주주수는 2배,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밑에 에코프로는 70%에서 73%.
3%밖에 안 늘었거든요. 근데 투자자 수는 소액주주의 수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늘었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고액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정말 돈 조금씩 하는 소액 투자자인가요? 이해되신 분들은 저 1번 찍어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큰 돈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여기 뭐 소액주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소액주주도 아니고 정말 작은 돈 갖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죄다 물려버린 거예요. 일반 진짜 개미들이 물린 거예요. 이게. 지분율 늘어난 것보다 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이쪽으로 개미들 다 밀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안 걸려들고 이겨내신 거니까 잘하신 거고요. 네. 왜 1번을 이거밖에 안 찍으세요? 설명이 어려웠나요? 아무튼 이쪽 안 따라가시고 네, 참일하고 잘하셨어요. 네, 이분들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물린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다 가는데 얼마나 거기에 따라가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네. 카카오가 21년도에 국민주였잖아요. 여기 이만큼 갔어요. 1년 동안 이만큼 갔어요. 오. 17만원. 네? 17만원 2년 지나니까 최근에 37,000원. 어마어마하죠. 5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산하기도 귀찮아서 대충 5분의 1 토막. 네? 이래 된 거예요. 처참하죠, 그죠?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움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쪽에 고생 좀 많이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됐다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종목들이 이렇게 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게 많이 갔죠. 아셨죠? 이 얘기는 오늘 본 주제가 아니니까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힘든 시기에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뭐 부동산 침체 아주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려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디로 갔다? 2차전지로. 그게 나중에 큰 실수가 된다니까요. 올해 4월달하고 7월달에 여러분들 제가 붙잡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시라고. 정말로 이제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가지 말라고. 우리 뭐 유료 회원이건 아니건 그죠?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지 마시라고. 참아야 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는 게. 아무튼 잘 참으셨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걸 보시죠. 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나스닥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해 떨어진 거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네. 다우지수도 다 올리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 지금 거의 다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저런 일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그나마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그나마 있던 개미들도 다 2차 전지로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는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입니다. 아이고, 그죠? 네. 한참 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진짜 무슨 빈 깡통 찌그러지듯이 그렇게 이제 찌그러졌고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형주도 다른 업종, 그 다음에 개별주도 오늘 골고루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 방송할 때 보통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아니면 빈대 관련주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그 테마나 어느 그 섹터를 갖고 와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오늘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골고루 갔어요. 골고루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요즘엔 중고등학교 보니까 한 반에 한 25명? 그렇게밖에 없대요. 저희 때는 막 50명, 60명씩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에 이제 50명이 있다. 한 반에 학교에서 한 반에 50명이 있으면 그 전에는 이제 전교 한 1, 2등하고 3, 4등까지 그 반에 1, 2등하고 한 3등, 4등, 5등까지만 공부를 잘하고 나머지는 다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 반 평균을 얘네들이 다 올렸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다 성적이 다 오른 거예요. 1, 2, 3, 4, 5등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꼴찌들까지도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은 종목들이 골고루 많이 올라왔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것도 있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어쨌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질 거냐, 지속될 거냐, 지금 주식을 계속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죠? 앞으로 조정이 오냐 안 오냐? 뭐 그 얘기는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맨날 그냥 그 조정 온다고 위기 온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으세요. 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바닥에 나왔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그쪽 비관론자들 찾아가서 들으시면 되고, 바닥에 나왔다라고 왜 확신을 하냐면, 자, 이 주식시장 올라오는 이 상승이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시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근원을 쫓아가면 돼요. 주식시장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게 뭐냐면 금리랑 환율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또 보여드린 거예요. 뭐예요? 국채 금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꺾여야, 그렇죠? 이게 확실하게 꺾여야 증시가 이제 바닥 짚고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물론 올라가는데 뭐 또 흔들면서 가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4% 급락하면서 CPI가 그렇게 나오고 국채금리 급락하면서 증시가 폭등한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폭등한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자, 낮에 우리 다 했던 얘기인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게 뭐냐,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1.5% 폭락했어요. 1.5%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이거 대형주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한 7, 8% 빠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환율은요 하루에 2% 이상 잘 안 빠져요. 1.5%면은 거의 맥시멈이에요. 여기에 뭐 상한가 하한가나 그런 건 없지만 이 정도면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락했어요. 최근에 횡보하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반응을 하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오늘 2%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꺾인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바닥에 나온 게 더 확실해진 겁니다. 테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가려면 뭐라고요?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안 떨어지면 돼요. 안 떨어진, 이제 지수가 더 이상 크게 안 떨어진다는 그 확신만 주면 세력들은 올리고요. 굳이 세력이 아니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식을 올려요. 그래서 어제하고 엊그제도 소형주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더 세게, 강하게,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오늘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세요. 올라왔다니까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건 안 올라왔는데요 이러면서. 올라올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본인 순서 기다리시면 돼요. 저도 승질이 그렇게 느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급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규정 속도로 못 가요. 대부분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빨리 달려요. 남자분들 뭐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카레이서처럼 뭐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운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속도를 내는 걸 좋아해요. 차 막히면 저 되게 답답해하고. 주식하면서 이제 성격이 좀 많이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죠. 네. 아무튼 바닥 나온 거 확실히 맞습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 이제 계속 아니다 그러면서 가겠죠. 그래서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는 마치 금리가 더 올라갈 것처럼 10월 달에는 올라가진 않아도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11월 달 되니까 뭐 올해 이번 달 초에는 11월 초에는 뭐 내년 6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러더니 CPI 저렇게 도 나오고 나니까 대번 내년 3월이면 금리 인하 하겠군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셔야 되겠어요? 네, 주식을 사야죠. 사야 돼요. 저는 많은 종목을 들고 있어서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릴 때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손해보고 다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반등이 이제 세게 나오는 구간이니까 기다렸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본전 또는 수익이 왔을 때 아니면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본전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손실이 많이 회복됐을 때 그때 내 보유 종목 확인하고 시장 돌아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더 살 건 더 사고 그쵸? 끝을 볼 건 끝을 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교체할 거 교체하고. 막연하게 그냥 종목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분들 돈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겪으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하고 올해 겪으신 이것들 있죠. 미국의 미국 연준이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난리가 났었고 2차전지가 뭐 저렇게 미친듯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그죠? 손실 30%, 40%, 50%씩이나 보면서 그 종목들 다 손절치면서 2차전지로 다 갈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고 쉽게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잘못은 없지만 그렇게 큰 일이 터지면요 포지션이 살짝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수했던 그 종목 있죠? 그 종목이 처음에 매수했을 때의 그 재료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차트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차트가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 벌레가 됐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 해결해야 돼요.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면 되는 거고 하나도 안 빠지고 버텼다? 그럼 포지션 유지. 더 좋아졌어요. 차트가 더 좋아졌어. 그럼 더 사시든지 아니면 목표가 좀 올리시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하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돈 없다 하지만 또 털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윳돈이 있어서 어디 뭐 집 살라고 땅 살려고 아니면 차가 좀 돼가지고 차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 미루고 그 돈 갖고 주식 사라 그랬어요. 네, 저는 긍정론자가 맞아요. 항상 어려울 때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견디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대놓고 매일같이 주식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윳돈 있는 분들은 그 돈 갖다 사시라고. 겁먹지 말고. 기존 보유 종목이 보니까 올라올 이제 매수 맥점이 나왔다. 그럼 물타기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추천주, 신규 종목도 사셔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목표가 설정하고 가야 돼요. 지금은 수익이 나면 열심히 챙기세요. 지금도 열심히 챙기시되 나중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해야 될 때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아셨죠? 지금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바깥에서 끙끙대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고 기존에 우리 방 회원이었는데 기존 종목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기존 종목 중에 좀 떨어진 것도 있죠. 올라와서 잘 판 것도 있지만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죠? 수익이 아닌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에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고 올라오면 단타도 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거 싹 다 정리하면서 종목 교체도 하고 수익도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신규 회원 들어오시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수익 내드리게 도와주지만 기존 회원들 종목이 빨리 이제 돌 수 있게 거기에 더 초점을 둬서 한단 말이에요. 기존 회원들 중에 이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후회 안 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바닥 나왔다는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국채금리랑 환율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네. 이거는 죄송하지만 실력이에요. 아마 1, 2주 전부터 이제 바닥 나온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제 그게 문제다. 계속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방향이 좀 잡히잖아요.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말을 들어야죠. 내년에 또 위기 온다? 위기 올 수 있어요. 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네. 위기가 안 오면요 그 사람들 다 가난해져요. 왜? 뭘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데 위기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들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날 돈을 못 벌어요. 부정론자 치고 회의론자 치고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돈도 없고 자신도 없고 지식은 있는데 돈이랑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과 이제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등만 일시적으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떨어졌던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어제 그분 들어오셨나요? 어제 저보고 저출산 얘기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제 뭐 얘기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분 필명이 기억이 안 나네. 들어오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저출산 관련주 얘기할 건데 뭐 안 들어오셨으면 이따 녹화라도 보시겠죠. 네. 어제 그분 필명이 기억이 안 나요. 자주 보던 분이 아니라서. 자, 지금 종목들을 이제 몇 개 쭉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저출산 관련주 중에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보실까요?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이제 7월 달에 2차전지 그 급등할 때 그죠? 그때 급락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지난달에도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근데 보면 어때요? 돈이 들어와서 자박자박 계속 꾸준하게 올려놨어요. 잘 해놨어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9월달하고 10월달에 그렇게 종목들 막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올려놨어요. 왜 여자분들 중에 저도 뭐 그 피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 나이 드시면은 피부에 신경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가 나이 들면 그 미모의 비결은 피부다 이러면서 얼굴 인물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피부가 좋으면 다 이뻐 보인다고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그거는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셨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고 그런 것처럼 이제 관리를 잘한 거죠.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한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 꿈비도 잘해놨어. 바닥에서 그죠? 자박자박 하면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밑으로 떨어진 애들이 많은데 여기는 신규 상장했을 때 처음 시초가가 여기거든요. 여기 빨간색 선. 근데 여기를 끝까지 안 깨고요. 버텼어요. 여기도 7월 달에 급락 나왔었어요. 2차전지 때문에. 근데 버티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왠지 그죠? 이게 다 눌림목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특히 이 부분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것도 이제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제로투세븐도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두 종목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량이 더 단순하게 그죠?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예쁘죠? 아 이거 바닥 나온 거 아닌가요? 과거랑 비교해 보면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이것도 3분의 1 토막 내놓고 자박자박 뭔가 더 이상 안 빠졌어요. 예. 아까랑 똑같아요. 7월 달에 이제 급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 들었다 놨다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겠죠. 그죠? 정부 정책주로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애기들 참 많이 안 낳죠. 그죠? 네.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뭔가를 잘 만들어 놨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 지금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들 3개만 뽑으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여기 제로투세븐 바닥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잘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꿈비도 신규 상장했을 때 시초가 딱 여기에서 버티면서 들었다 놨다 최근에 이 부분도 좋고 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 이 테마주가 이 종목이 갈까 안 갈까 확인할 때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들었다 놨다 할 때 매물대 확인하고 세력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떤 테마주가 된다면 관련주들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어제 제가 얘기했던 딱 그거 그게 강의 어제 강의 보세요. 네. 지금 세 개 종목은 차트가 비슷하고 들었다 놨다 했던 시기가 똑같죠? 그렇죠? 이 세 개가 그러면 세 개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메디앙스랑 이런 것도 볼게요. 메디앙스는 이제 상태가 어떻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사시겠어요? 꿈비 같은 거 사시겠어요? 아 저는 메디앙스가 좋아요. 1번 아니에요. 보니까 꿈비가 땡기는데 2번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찍어보실래요?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뭐 고르실래요? 뭐 성향이긴 한데 메디앙스 고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시겠어요? 꿈비가 낫겠죠? 그쵸? 네. 목소리 들리시죠? 왜요? 메디앙스는 거래가 지금 없잖아. 근데 이제 거래가 없다고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굳이 고르자면 그렇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아 여기도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유명했던 게 이제 캐리소프트잖아요, 그죠? 캐리소프트 봅시다. 캐리소프트는 어때요? 나 이거 지금 별로예요. 지금은 별로. 나중에 또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와야지. 옛날에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아직도 고통받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작년 말, 올해 초,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도 상한가 나오고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캐리소프트는 재미를 좀 봤어요. 여기는 재미를 좀 봤다니까. 근데 아까 이제 꿈비는 상장 신규 상장주였으니까 처음에 재미를 봤고요. 그 뒤로는 별로 재미 본 게 없어요. 아가방은 아예 재미를 본 게 아예 없고, 아까 뭐 있어요? 제로투세븐 여기도 크게 재미 못 봤어요. 그냥 가려다가 말고 끌려 내려왔지. 그쵸? 근데 캐리소프트는 재미를 많이 봤다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캐리소프트는 지금은 사시기에는 좀 별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사 관련주는 됐고, 이게 보면 항상 그래요. 얘기 좀 해달라고 신신 부탁을 막 하시길래 어제 신신 당부를 하시길래 했더니 막상 또 본인은 또 안 들어왔어. 들어왔는지 아까 확인하려고 찍어보라 그랬더니 안 찍네요. 없어. 다음부터는 미리 돈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100원이라도, 그죠? 네. 100원이라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껏 준비했더니 없어. 이게 그거 아니에요? 노쇼. 녹화하는 게 였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기라도 하겠지만. 자, 이게 있잖아요. 돈을 내면은 들어와서 악착같이 봐요. 돈 아까우니까. 그렇죠? 10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누리플렉스인데 이거는 그냥 차트 얘기하고 싶어서 꺼낸 건데요. 그 아까 뭐 아가방이라든가 꿈비나 그 종목들 매량수도 뭐 밑으로 더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7월달에 쭉 급락하고 8월, 9월, 10월까지 꾸준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어요, 많아요. 얘가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그죠?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들었다 놨다 잘했고 5월달에도 한번 가보려고 잘 해놨는데, 그쵸? 잘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죠? 그냥 끌려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잘못이 컸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뭔지 모르겠지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그죠? 요즘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2차전지 쪽에 소액주들이 많이 몰려왔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때리고요, 다 글로 간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아무리 정말 힘들고 치사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화병이 날 것 같아도 이거를 다 참고 올라올 때 파는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본전에서 팔건 수익을 보고 파시건, 그죠? 네, 그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안 올라갈 것 같죠? 올라와요. 저희 방에 요즘처럼 장이 이렇게 힘들고 안 좋아도 회원들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회원들 많이 계세요. 2년 전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아요. 그분들은, 오래된 회원들은 지금도 1년이나 아니면 1년 6개월짜리 그런 장기 결제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돈을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거든요. 안 올라올 것 같죠? 올라온다니까. 그거를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도 이렇게 떨어지면 다 힘들어요. 누리플렉스는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 요즘에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진 게 어딨어요? 다 이렇게 떨어졌지, 그죠? 네. 아까 아가방하고 꿈비 이런 것도 앞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올라와서 수익 내보고 또 수익 내보고 그런 분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기는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참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이제 뭔가 이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동일 고무 벨트. 옛날에 참 이것도 잘 가던 종목인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한 6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바닥 잡고, 그죠? 네. 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이거든요. 이제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회사도 멀쩡하고요. 네. 이게 지금 BPS가 15,000원인데 현재 주가 6,000원이니까 아주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죠? 시가총액도 1,000억 미만이고 이 종목이 이제 아무튼 잘 가는 종목이었어요. 회사도 괜찮고. 근데 이제 2차전지 때문에 치여가지고 슥 빠진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여기 대비 한 20% 빠졌나? 그죠?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돌려 세우잖아요 지금. 알게 모르게 종목들 지금 돌려 세우려고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 빨리 가는 게 있고 좀 늦게 가는 게 있어서 그렇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 대양전기공업,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어떨까요? 대양전기공업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좀 움직였던 거죠. 여기서 여기도 이제 올해 한 6, 7월 달에 보세요. 자 구덩이 다 파놓고 이제 갈라고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 3월 달에 이렇게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온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은행 하나가 파산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그때 그래서 폭락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대양전기공업 들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개미들이겠죠. 거리 없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버린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주식시장 떠났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을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네. 회사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도 BPS가 23,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1,000원이니까 저평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2차전지 저것들이 그죠? 아이고야, 이렇게 멀쩡한 애를 여기 14,000원, 여기 만원. 이게 뭐요, 이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 개미들 다 털고 나가니까 어때요? 으쌰으쌰 돌려 세우잖아요. 저기 그 고객예탁금하고 이제 신용 확 줄어든 거 보여드렸죠? 네, 사람들 다 나가고 나니까 미국 나스닥 증시 급등하고 그렇지 않나요? 딱 그때부터 개별주들도 바닥 찍고 더 이상은 안 빠지고 돌아서잖아요. 이런 종목들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막 이렇게 세게 막 뭐 10% 20% 상한가 나오면서 반등 나오는 거 말고요. 요렇게 쪼매쪼매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래 티도 안 나요. 오늘 거래량 4만 주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네. 얼마 안 된다니까. 네. 4%짜리니까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이런 거 여기서 한두 개만 더 나오죠? 그럼 여기 와 있어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구덩이 다 메꿨네요? 그러다가 이제 기분 좋으면 센 거 하나 툭 튀어나오면 회복. 끝. 그러니까 그냥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실 거면 지금 멍 때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자꾸 확인하고 아까 얘기했죠. 물타기 할 건 물타기 하고 반등 나올 때 상승 나올 때 이제 본전 왔을 때 버릴 건 버리고 버린다는 표현보다 교체할 거 교체하고 사야 될 거 반드시 사야 될 건 빨리빨리 사고 그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들고 한다고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아, 전문 용어를 썼네요, 그죠? 장땡, 그죠? 무조건 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 분들 나중에 수익이 나도 안 팔아요. 자,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인. 아무리 기계가 나오고 뭐 그래도 옛날 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분들 주식하면 안 돼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게 약간 이제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그걸로 무조건 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회복이 아주 조용조용히 되고 있는 케이스. 자,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한동훈 테마주인데, 자, 한동훈 테마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을 안 내려와요. 무서워 죽겠어. 안 내려와요. 그냥 맨날 가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태양금속이 차트가 순간적으로 여기 전저점 깨면서 망한 것처럼 했다가 확 끌어올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오리콤. 자, 쭉. 이게 아까 그거예요. 월요일날 5%, 거래도 없죠? 어제는 6%, 오늘 5%. 5%짜리 되는 건 3개 나오니까 어느새 하락한 거 다 메꿨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손절하지 말고 참으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방. 여기는 지난주 금요일날 1%, 월요일날 4%, 어제는 0.3%, 오늘 2%. 근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누가 대선주 끝났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확 그냥 진짜. 끝나게 뭘 끝나요? 다 돌아서고 있구만. 돌아섰고
갈 거 가고, 그죠? 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준비가 되게 많이 돼 있어. 한동훈 테마주가 준비가 제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오세훈 씨 거, 김동현 씨 거도 준비돼 있고, 이낙연 씨 거는 진짜 미치겠어요. 이낙연 씨 거는 좀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맨날 건설주 망한다 그러고 있지만, 현대건설 바닥 잡고 오늘 3%, 대우건설 얘도 올라오잖아요. 언제부터 올라오죠? 개인들이 신용 다 털리고 반대매매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공인탁금 바닥 찍었을 때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그랬잖아요. 바닥에 나온 건 확실히 맞다고.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고생했으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서 참 기가 막혔는데, TYM 멀쩡했거든요. 이게 옛날 이름이 동양물산이죠. 여기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농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슬라? 농업기계, 여기가 이제 트랙터나 이런 거 만드는 이제 농업기계 회사인데, 이제 농슬라다 그러면서 막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개미들도 다 물리게 해가지고 난리를 지어놨어. 회사 좋아요. 근데 여기가 8,000원, 9,000원이었는데 지금 4,000원, 5,000원. 네. 반토막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미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데도 많아요. 나중에 또 이것도 올라오겠지만 여긴 좀 고생 좀 하겠죠, 그죠? 네. 이런 거하고 이런 거 있죠, G2 파워 이런 거죠. 바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 중순 이후로 지수가 투매가 나오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빠져버렸어요. 11,000원에서 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대략 한 40% 가까이 급락한 거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만 그러겠어요. 한신기계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정도면 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힘 못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납부했다는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맞죠, 그죠? 네.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건 이거예요. 미국의 국채금리 급락하고 확실하게 달러 인덱스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 폭락했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예요? 금리 인상은 확실하게 끝난 게 맞고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 이걸로 이제 얘기가 바뀌었고요. 개미들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 털리고 다 도망가고 아니면 강제로 반대매매 당하고 나니까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폭등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올라왔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구글, 자 갑자기 폭락하죠. 뜬금없이. 여기가 언제예요? 우리나라 고객예탁금 신용 바닥 찍을 때. 그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이미 신고가 난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잘 가다가 10월 말에 혼자 막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쇼였다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신고가 났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개미들 또 속았다 이거예요. 그걸 못 참고 2차전지 가신 분들 앞으로 1, 2년은 더 고생하실 거고, 그리고 그동안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폭락했던 소형주들은 아주 거칠게 올라오겠죠. 개인들이 소형주를 왜 주로 사죠? 네, 시원하게 올라오니까. 네. 반등도 그 다음에 회복도 굉장히 시원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종목들이 세게 올라올 때 내 보유 종목을 더 가져갈지 아니면 더 살지 교체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멍하니 그러고 있으시면 답 안 나옵니다. 그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는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 방송 오래 듣고 저한테 신뢰가 생기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오시고, 네. 아직 신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밤에 주무시지 말고 제 녹화 방송 하나도 안 지고 다 올려놨죠, 그죠? 보시고 공부 좀 하시면 돼요.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녹화 방송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녹화 악착같이 남기고 있고요. 네. 안 지웁니다. 가끔씩 이제 뭐 시스템 오류가 나서 녹화가 안 남았을 때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요. 네. 녹화를 항상 남기는 이유는 말 바꾸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아무튼 보세요. 최근에 했던 말 바뀐 게 있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이 확실하게 나온 건 맞으니까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고, 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한 것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맞죠?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밤도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뒤에도 김 실장님, 그죠? 테마주 또 이쪽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김 실장님 오늘 방송 들어가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하시니까 테마주 동향 가서 잘 들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좀 저도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확실하게 국채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산타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네. 내일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내일 또 해봅시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한동훈 테마주하고 내년에 이제 그 많이 갈 신기술 테마주들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매집해놔야죠. 매집 안 해놓으면 언제 수익 내시려고요. 맞죠?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